안녕하십니까. 봄이 찾아온 주말 BTV 주간 종합 뉴스 전해드립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서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한 탓에 산불 사고도 이어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이 화사하게 핀 서울의 봄꽃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꽃을 즐기기 위한 발걸음으로 서울 도심 곳곳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오색찬란한 봄꽃의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카메라에 직접 담았습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창덕궁의 인기 스타 홍매화. 화려한 듯 부끄러운 듯 붉은 홍조를 띤 매화가 시선을 끕니다. 알알이 여문 꽃송이가 터질 듯한 자태를 뽐냅니다. 홍매화를 보기 위해 평일 아침부터 궁찾기에 수고를 감내합니다. 이번에 만개한다고 이번 주말에 만개한다는 그 SNS로 소식을 듣고서 이번에 꼭 봐야겠다 해서 저희 수업 시간도 쪼개서 일찍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가지에 옅은 핑크빛이 감도는 꽃몽우리가 어지럽게 피어 있습니다. 6월에 맺을 앵두를 위해 필사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봄의 생명을 느끼기 위해 한달음에 카메라로 담습니다. 교수님이 오전 수업 마침 휴가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타이밍 좋게 왔습니다. 친구들 지금 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래서 온 김에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니까 공부해라. 다시 학교를 가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들, 즐거운 산매경 속 고궁의 멋스런 봄꽃 매력에 훅 빠져봅니다. 제때가 아닌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나치게 화사한 벚꽃. 흐드러지게 오묘한 색감을 내뿜은 꽃잎에 지난 코로나의 우울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벚꽃이 많이 펴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젊어진 것 같다고요. 여기 나오면은 운동이 금방 되고 진짜 좋아요. 뚝방에 다닐 때마다. 제방길 사이 비친 햇살이 고개를 내민 벚꽃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일상의 피로를 뒤로 한 채 벚꽃의 향연에 사무쳐 봅니다. 저희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주말에도 이제 어디 나갈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잠깐 짠나는 시간에 만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쁜 와중에 벚꽃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봄의 여왕 벚꽃의 만개를 부러워한 듯 개나리와 철쭉도 도심을 수놓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꽃 축제를 맞이할 수 있어서인지 올해 봄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벚꽃 축제 어디에서 즐길 수 있는지 이번에는 김진중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장안동 벚꽃길입니다. 예년 같으면 4월 7일과 8일 벚꽃 축제가 열렸었는데요.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축제 역시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화사하게 피어오른 벚꽃 모습 보이실 텐데요. 보통 봉우리를 터뜨리는 벚꽃 개화 시기를 지나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르면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지난 28일 벚꽃 개화를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쯤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벚꽃 축제를 앞두고 운치 있는 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이렇게 포토존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벚꽃도 즐기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도심 14개 자치구 곳곳에서는 벚꽃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5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도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봄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렇게 만발한 벚꽃을 보고 즐기면서 힐링 산책을 해봤는데요. 봄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올 봄 벚꽃 축제. 도심 곳곳이 운치 있는 벚꽃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개발과 조합이 다시 살아난 종로구 사직 2구역은 여전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재까지 빈집이 100호까지 늘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조합 측은 용적률 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될 종로구 사직 2구역입니다. 지난 2012년 34,261제곱미터 부지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자 조합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한 끝에 2019년 4월 대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주택 붕괴 사고 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개발이 더디자 종로구의회와 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택 붕괴 위험 지역을 둘러보며 안전장치 마련을 구청에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수년째 재개발을 기다린 주민들의 분담금 조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그 사이에 조합원들의 부담금, 매몰비용이 증가되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척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는 사실상 이 조합원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용적률이나 높이를 좀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직 2구역 내 빈집은 100여 채. 3년 전보다 빈집이 늘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 곳곳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내걸렸습니다. 조합 측은 10년 전 재개발 조건인 2종 주거지역 7층 높이 기준을 12층으로 높이는 용적률 상향 승인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정비 계획은 10년 전 정비 계획이고 지금 그 사이에 법이 많이 바뀌면서 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피해자인데 오히려 그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겠다. 거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우리는 달라라고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현장 점검에서 재개발 조건이 완화되도록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하고 10년 전 계획한 460여 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해 일반 분양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강서구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식 후보지가 된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 지역에 대한 정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주민들은 분담금과 감정평가 금액 등을 물었고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화곡이동 주민센터와 국회대로 인근 화곡동 지역은 지난해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5,500세대가 넘고 면적은 24만 1,000여 제곱미터입니다. 대규모 사업지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79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1위입니다. 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과 절차 등 여러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지구지역 이후에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착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민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통합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건
분담금과 감정평가 금액이었습니다. 대지지분 7평인 20평 빌라의 경우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되나요? 감정평가 시 현 시세로서 소유주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 그리고 이제 평가 선례, 인근 지역 가격 수준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세 개 감정평가 기관 그리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주민 출장 감정평가사가 있어서 충분히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 수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 설명회장 앞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와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동의선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평소 구립도서관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 서울의 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출력 복사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지역마다 모두 비용이 다릅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대문 구립도서관에 있는 출력 복사기입니다. A4용지 흑백 단면을 기준으로 한 장당 30원씩을 받습니다. 이번엔 강남구립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출력과 복사 모두 이용요금은 5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비교하면 20원 차이지만 60% 더 비쌉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앞서 본 두 개의 지자체의 일만은 아닙니다. 각 구립도서관들은 출력 복사 비용을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확인해 보니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프린터기 수수료입니다. 중구와 성동구, 강북구 등이 30원, 강서구와 광진구 등이 50원, 송파구가 70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 도봉구와 동대문구 등이 30원, 노원구와 마포구 등이 40원, 강남구와 금천구 등이 50원으로 확인됩니다.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격이 다르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통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액들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 실제와 또 달랐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조례에는 출력 비용이 A4용지 한 장당 80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는 50원을 받습니다. 송파구는 명시된 출력 복사 비용이 모두 다른데 특히 복사 비용은 조례에 근거한 비용보다 10원 더 비쌉니다. A4 출력 용지 비용 때문에 10원씩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이게 조금 맞지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 몇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금액 책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대다수의 구립도서관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출력 복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업체가 사용하는 기계와 용지 등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생 수익은 공간 임대료 정도만 구청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평균적입니다. 구에서 그거를 장사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최저선을 40원으로 판단한 거죠. 타구 사례도 좀 몇 번 하는 거죠. 뭐 칼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기계에 따라 기계가 좀 이렇게 좋은 거면은 좀 가격이 높고 뭐 이런 거 같아요. 한편 최근 이 금액을 바꾼 자치구도 있습니다. A4용지 흑백 단면을 기준으로 한 장당 프린트기 수수료 70원을 받았던 노원구. 지난 2월부터 복사기 수수료와 같은 4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타 자치구들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복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사실 노원구도 그동안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지적이 합당하다 판단해 조치를 취했고 지금도 자치구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계기가 됐던 건 확실하고요. 계속적으로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담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죠. 개선 방안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도서관 안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출력 복사 비용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실정.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도대체 왜 다른지, 금액의 근거가 돼야 할 조례는 왜 실제와 다른지, 또 모든 자치구의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는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이 단순히 10원, 20원 차이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행정이라면 단돈 10원, 20원을 받더라도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 지금이라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모인 종로구 북촌 주민들은 수년째 이 정주권 보호와 주차시설 마련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전부터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한옥마을 일대에 주차시설을 마련하겠다던 서울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북촌 8경 진입로입니다. 한옥 대문 위로 주차장 마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한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집도 못 고치고 살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며 호소하는 겁니다. 북촌이 속한 종로구 가회동 전체 인구 3,900여 명 대비 거주자 우선 주차 시설은 205면으로 주민 5%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5년 전 북촌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차장 공유 방안이 거론됐는데 북촌 인근의 정덕 도서관 내 주차장을 출퇴근 시간에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70%, 80% 정도가 이제 정독 도서관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나 끌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주차장만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의 차를 먼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 서울시는 정독도서관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주차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차장 활용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이 없자 주민들은 또다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옥을 지원도 해달라 뭐는데 이제는 저희도 지쳐가지고 그럼 다들 하나만 해달라, 주차장만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생사업이고 뭐고 너에게 주차장을 하나 해주겠다. 정독도서관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게 끝이에요. 현재 정독도서관 내 주차 공간은 총 54면. 도서관 측은 주차장 공유 제안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여기 주차장을 이제 약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만 계속 있었고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뭐 출퇴근 시간 하자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뭐 5년 전뿐만 아니고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긴 한데 지금 아주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도 논의 중에 있어요.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은 정주권 보호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종로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협의해 북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하나라도 이행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 활력소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자치구가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봉구 방학 3동에 마을 활력소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현장. 지난달까지만 해도 방학 3동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했던 은행나루 마을 활력소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을 활력소는 2평 남짓한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되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주민센터가 직원 휴게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협소한 센터에 휴게실을 확보하려다 보니 조정 대상 1순위로 업무와 무관한 마을 활력소가 꼽혔습니다. 서로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무시당한 기분이잖아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것과 이걸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지요. 이런 가운데 주민센터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축소를 위해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면 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상위 법령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센터에 협소한 공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마을 활력소는 모두 53곳. 일부 주민들은 도봉구 방학 3동의 사례가 전체 마을 활력소 축소, 폐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의 교통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서부선 착공이 최소 2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양 은평선과의 직결 문제 때문인데 이 시간 동안 서대문구는 서부선 102번 역사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부정질문이 한창인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서부선 착공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성원 구청장은 당초 2028년 개통이 목표였는데 변수가 생겼다고 답합니다. 원인은 창릉 신도시 개발로 탄생하는 고양 은평선. 기존의 서부선과 세전역에서 바로 있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열차 규모도 3량에서 4량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최종 정류장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동북선 등의 사례를 봤을 때 협상 완료 후 평균 24개월 후에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서부선도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4개월 정도 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충암초등학교, 명지대 전문대학교 요 블록 일대로 역사 위치를 만들도록 하는 작업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급된 충암초와 명지전문대 일대는 이성원 구청장이 주장하는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102번 역사는 충암초와 약 400m 거리에 있는 은평구 응암초 일대로 돼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서부선 계획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위치는 충암초였는데 도대체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변경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맨 처음에 오세훈 시장 때 2007년 6월 26일 날 백년사라고 해서 딱 노선대에 나옵니다. 백년사 입구라는 것은 백년사하고 충암초등학교하고 명지전문대가 다 같은 한 블록입니다. 서부선은 은평구 세전역과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길이는 16.2km, 정거장은 16개입니다.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인 상태로 역사 위치 등을 확정짓는 실시 설계 등은 협상이 끝난 뒤에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중랑구 원릉교에서 강남구 대치동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고 대부분 구간은 유료화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랑구 원릉교에서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까지 대도심 4차로 지하도로가 생깁니다.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도로는 민간 투자와 재정 사업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우선 원릉교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10.1km 구간은 민자로 조성됩니다. 중랑천과 한강 밑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도로입니다. 해당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편도 요금은 대당 2,5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약 2,5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고요. 성수 톨게이트는 한강을 건너는 구간이 되겠고요. 1,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자교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진행되는 원릉까지 구간에는 900원이고요. 재정 사업은 영동대교에서 대치동까지 2.1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원릉교 대치동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약 7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 동북 간 통행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돼 서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간선도로 월계에서 송정 11.5km 구간도 지화합니다. 이와 함께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 공간도 조성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동대문 지역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지난해 경희대와 외대, 시립대 등에서 가까운 회계역앞 일대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지역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인근 대학생들 사이 젊음의 거리로 꼽혔던 회기역 일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며 상권이 많이 침체된 상황. 최근 엔데믹 상황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회기역 1번 출구부터 2번 출구까지 약 860m 되는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인근에 대학이 밀집해 있어 청년들이 모이기 적합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더해지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취지에서였습니다.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과 상인들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여기 회계역을 통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는 또 상인들은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대학로처럼 활성화시키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동대문구 의원님과 동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경찰 협의 등의 숙제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 속 교통경찰 쪽에서는 주민 동의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예산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경찰과의 협조의 부분일 겁니다. 세 번째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정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늦게 추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느냐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는 회기역 1번 출구부터 파전골목까지 1구간에 더해 파전골목, 토끼굴 등 2구간, 3구간까지 차 없는 거리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일대의 경관 조명과 보도 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6월쯤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밤 6시부터 자정까지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일단 한 달에 한 번 임시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본다는 겁니다. 서대문구 신촌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가 아닌 차 있는 거리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 동대문구는 시범 운영 기간 대내외 평가와 반응을 보고 지역 내 사업 확대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회기역 일대 젊음의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동대문구의 구상이 실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향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벚꽃도 활짝 피고 본격적인 봄 날씨에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입니다. 더불어서 내 집 앞에 식물을 심거나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서울에 살지만 농사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 늘면서 자치구마다 텃밭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하지 않고 서울에서 농부가 될 수 있는 도시농부인데요. 여러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의 도시농부에 대해 저희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성동구가 주민들에게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농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성동구는 구민에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텃밭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네, 이 요즘 텃밭에 관심 있는 주민이 꽤 많습니다. 이 성동구 주민들도 신청자가 많을 듯한데요. 네, 이번에 텃밭을 몇 가구에 분양을 하는 건가요?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텃밭은 2곳입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무지개 텃밭 389획, 남양주 다산농원의 109획입니다. 매년 2월에 신청을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서 추첨으로 결정하고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셋을 둔 가구,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텃밭은 별도로 분양합니다. 분양 대금은 6만 원인데요. 소형과 배려 유형은 3만 원이고 다산농원은 5만 원입니다. 네, 사실 본격적인 농사를 하려면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죠. 바로 이 땅이 필요하고 또 농기구는 물론 가장 중요한 농사짓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성동 무지개 텃밭입니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중에 하나입니다. 성동구 도시농부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필요한 농기구는 텃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경작자는 텃밭에 상주하는 관리인에게 물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네, 현장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 텃밭을 분양받으면 1년간 농사를 짓는데 이 정확한 일정과 함께 또 무지개 텃밭엔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올해는 지난 3월 18일에 농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때 경작자에게 친환경 밑거름과 상추 모종, 열무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8월에는 가을 경작을 위한 밑거름과 모종을 다시 나눠줍니다. 이것을 가꾸어서 11월에 수확하면 성동구 도시농부의 1년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무지개 텃밭에는 원두막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수도 시설이 있어서 수확한 농작물을 간단하게 세척하거나 손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성동구의 텃밭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이 텃밭 분양에 농작물을 키우는 도시농부들의 이 참여 소감도 궁금합니다. 예, 올해 텃밭에 당첨되어서 무척 기쁘다는 옥송 주민과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당첨이 잘 안 된다는데 당첨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노인들이 소일거 사나 옥수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이렇게 도시 환경이 되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네모난 곳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흙에서 자라는 아주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나면 삶의 생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돋아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조금 땀 흘리고 나고 집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네, 끝으로 이 도시농부 취재한 소감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지개 텃밭에는 상추를 비롯한 모종이 자라고 있었고 열무와 같이 씨앗을 뿌린 곳에는 비닐이나 망을 씌운 곳이 있어서 도시농부들의 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월이어서 농작물이 무성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농부들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농작물에 주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는데요. 보기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을 메고 수시로 물을 줘야 하고 병충해도 막아야 합니다. 성동구 도시농부들은 봄철 농사로 1년 농사의 서막을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체험하려면 서울 외곽으로 멀리 나가야 하는데 서울 도심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동구 도시 텃밭은 특별했습니다. 또 무지개 텃밭은 중랑천 제방과 맞닿아 있는데 그곳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한창이어서 주변 경관도 볼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동구의 텃밭 분양과 도시농부에 대해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교육 주체를 통해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우리나라 고등교육 가운데 일찍 전문 직업 교육 과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에 대해 박은경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영화 다음 소위 보셨나요?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우는 학과와 연관되지 않는 현장 실습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 공부를 하며 고2 때 조기 취업을 위한 산업체의 일체형인 도제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의미를 살리자면은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배우는 거, 직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정비를 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고, 현장 실습이라는 말은 서류상으로 실제로는 가서 노동 현장에 투입시켜 버리는 거죠. 일반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직업계획 고등학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또 현장 실습이라는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예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 학생들이 그 기업에 맞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곳이 하우스빌딩이에요. 현장 실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육부는 그걸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현장 실습을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하죠. 절대 의무화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선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2022년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현장 실습 학생은 1,047명.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로 이어질 우려가 큰데요.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작년부터 조례에다가 학생들이 그 현장 실습을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그 안전과 그 인권을 권익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임금처우를 받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학부모 수첩 박은경이었습니다. 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감소 여파가 자영업 업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독서실의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 유일의 예식장이었습니다. 줄어드는 혼인과 출산, 육아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서울의 예식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는 은평구와 금천구,
중랑구 등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반토막난 출산율의 여파는 사라지는 예식장처럼 여러 자영업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PC방과 독서실, 노래 연습장입니다. 마녀 업체로 정점을 찍었던 PC방은 지난해 8,500곳으로 급격히 줄었고 독서실 역시 1,500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로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피트니스 클럽, 스프링 골프점은 각각 2,000여 곳 이상 가파르게 늘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업종 변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산과 연결되는 예식장은 지난 3년 사이 15% 넘게 줄었고 대신 장례식장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쪼그라드는 출산율의 영향이 단순한 자영업종의 변화를 넘어 특정 산업의 축소와 독과점, 이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부인과가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보육시설, 양육시설 같은 것들이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에선 2025년이면 서울 예식장의 절반 가까이가 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동생 같은 반려견 루니에게 진심인 민수.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그의 집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해 줄래? 알레르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야? 유전적인 거라 치료가 안 된다네. 반면 인생 자체가 위기인 사촌형 진국은 그러면 광고비는 어떻게 할까? 형 언제부터 이렇게 양아치가 됐어? 민수의 다급한 SOS에 고심하다가 새 집사 면접을 제안합니다. 자, 그럼 양쪽 다 마음에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레이는 누가 봐요? 완벽한 집사를 찾는 두 형제의 여정에 아니 어떤 꼬라이 새끼 걔를 여기다 버려. 저희 센터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결국 에이스가 나서야겠군. 얘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느닷없는 멍뭉이들의 등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걔 한 마리 더 있는 거 티도 안 나. 얘는 또 누구냐? 여기 있는 걔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그랬잖아. 우리 걔들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너도 한번 해봐. 박동필 씨 같아. 그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들의 변명적인 만남. 사진 찍을게요. 영화 멍뭉입니다. 네, 올해는 꽃들이 예년보다 일찍 꽃봉오리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모처럼 여유 갖고 가족과 꽃나들이 즐기시면서 활기찬 4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